제가 주로 챙겨 먹는 영양제가 3개가 있는데요. 비타민, 그리고 유산균,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도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분들이 오메가3를 조심해야 할까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들 섭취하시는 영양제 중 하나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건나물TV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것은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적정량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메가3의 효능과 섭취하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서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DHA와 EPA가 가장 대표적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및 건조한 눈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EPA의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DHA의 경우는 두뇌 발달과 기억력 개선, 그리고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이러한 오메가3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과 세포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도 아주 큰데요. 오메가3 지방산의 효능이 부각된 것은 1970년대에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을 연구하면서부터인데요. 육식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생선도 많이 먹기 때문에 심장질환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주 섭취하는 생선 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의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효능이 있음이 알려지고요. 미국 FDA와 캐나다 정부가 효능을 인정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염증 감소에도 효과적이라 천식을 비롯하여서 관절염이라든지 만성염증 완화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률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스페인의 비만 영양 생리학 연구소 알렉스 박사팀은요, 6년간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하루 에너지의 0.7%를 호두 같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섭취한 집단이 비교적 적은 양의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대조군보다 사망률이 훨씬 더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오메가3도요,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오메가3는 거의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보충제이고요. 하루에 EPA하고 DHA 총 합으로 3g까지는 안전하다라고 FDA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약으로 3알에서 4알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섭취 후에 극심한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두통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동시에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이 있는데요. 과민하게 작용한다거나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섭취를 일단 중단하시고요. 고령자나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쓰러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섭취 후에 피부에 멍이 자주 생긴다거나 잇몸에 출혈이 생기고 눈 흰자리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고인 듯한 증상이 보이시는 분이시거나 잇몸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한 부위에서 출혈이 있는 분들은요, 바로 드시는 것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혈전약으로 알려져 있는 와파린이라든지 아스피린 같은 혈전을 억제하는 약과 함께 드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인 FDA에서는요, 혈소판 수치가 낮은 사람은 오메가3 영양제를 먹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선이나 해산물 알러지가 있으신 분, 바다 생물체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기 한두 개 정도 나는 것들은 괜찮지만 눈이라든지 입 주변이 심하게 붓는다거나 손이나 피부에 두드러기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온다거나 숨을 쉬는 게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섭취를 즉시 중단하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숨 쉬는 게 불편한 증상이 가장 안 좋은 예후인데요. 일명 아나팔락시스라고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간 독성 신호가 나타나면 중단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를 드시게 되면요, 아주 가끔 간 수치가 확 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간 손상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구역이라든지 구토, 황달, 짙은 갈색처럼 콜라색 소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요, 간염이라든지 간경화가 있어서 오메가3가 오히려 독으로 작용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극심한 위장장애가 있을 때도 중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메가3는 농축된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릿한 향이 나기 때문에 위에서 잘 받지 않는 경우 구역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드실 필요는 없고요. 드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 제품으로 대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임신 중에도 오메가3가 중요하기 때문에 챙겨 드시는 임산부들이 많으신데 적어도 출산 2주 전이나 한 달 전부터는 드시던 오메가3 섭취를 중단하셔야 하는데요. 분만 시 자궁 수축을 도와주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염증 생성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자극이 필요한데요. 오메가3는 PGE2의 생성을 억제해가지고 자궁 수축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에 출산 출혈이 멈추는 것을 늦추는 역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산패된 오메가3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쉽게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산패는 기름이 공기나 물 같은 외부 물질과 접촉하면서 맛과 성분이 변하는 걸 말하는데요. 산패된 오메가3 지방산은요, 유효 성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성분이 만들어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DNA와 세포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산패된 오메가3 지방산은요, 아주 역할 정도로 비린내가 심하게 나고요, 캡슐이 너무 흐물흐물거릴 정도로 말랑거리면서 캡슐끼리 달라붙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은 오메가3 제품을 구별하는 방법도 있겠죠. 첫 번째로는요, 오메가3의 함량을 체크해 보시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내용일 텐데요. 비슷한 제품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일일 섭취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제 어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 원료인 정제 어유가 오메가3의 순도가 높은 고순도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아무리 고함량이다 하더라도요,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흡수가 용이한 TG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RTG형이죠. 세 번째로는요, 전체 함량보다는 오메가3 지방산인 DHA와 EPA의 총합이 많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메가3 제품은 산패가 되기 쉽기 때문에 산가 관리가 중요한데요. 아무리 허용 기준치라고 하더라도 기준치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신선한 오메가3이기 때문에 국제 오메가3 협회인 GOED의 인증을 받은 원료인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요즘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정제 어유로 만들다 보니까 바다 오염을 최소화한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지구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겠죠. IFFO라든지 아니면 Friend of Sea의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시려는 분의 몸에 맞는지와 드시려는 목적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 오메가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의하셔야 될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것보다 건강을 해치는 것을 드시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